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근교로 이사와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생소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것이라서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바랍니다. 집을 사는 과정은 크게 10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 착수금 준비, 융자 사전 승인 취득, 부동산 중개인 결정, 중개인과 집 보기, 오퍼하기, 주택 실사, 주택 가치 평가, 타이틀 보장 보험 신청, 융자 신청, 클로징의 10단계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 페이먼트, 착수금 준비. 다운 페이먼트는 현찰로 지불하는 착수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3%에서 20%를 준비합니다. 융자 형태에 따라서 다운 페이먼트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융자 사전 승인 취득.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융자 여부 및 융자액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사전 승인을 취득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 융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의 최종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융자 승인 처리 동안에 시축했거나 자동차나 고가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면 개인 신용도가 달라져서 융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인 결정. 부동산 중개회사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인을 통해서 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Zillow, Redfin, Realtor, Trulia와 같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중개인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Zillow에서 관심 있는 주택을 확인하고 이 주택과 연결된 중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에 거의 모든 주택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한번 연결된 중개인을 통해서 다른 주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중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중개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0년 봄에 Zillow를 통해서 연결된 중개인과 계속 연락하여 2021년 7월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주택 가격의 6%로서 구매자의 중개인과 판매자의 중개인이 각각 3%씩 받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모두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중개인들의 경쟁 때문에 6%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오클라호마의 주택을 팔 때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3%, 판매자인 저희 중개인에게 1%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중개인과 판매자의 중개인이 동일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 중개인이 6%를 모두 받습니다. 오클라호마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이중 중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개인과 집 보기. 중개인이 관심 있는 집을 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추천합니다. Zillow와 같은 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는 주택을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중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퍼하기. 마음에 드는 주택이 결정되면 판매자에게 계약금, 어니스트 머니와 함께 오퍼를 합니다. 계약 금액의 제한은 없어서 수백 불도 가능한데 보통 주택 가격의 1%에서 5% 정도입니다. 이때 중개인이 오퍼와 관련된 계약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오퍼 과정이 입찰하는 형식이 되어서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없이 현찰로 구입한다고 하면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최고액이 아니더라도 판매자가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융자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타이틀 회사에서 다른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 실사. 전문가의 실사를 통해서 주택을 전체적으로 검사합니다. 비용은 실사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수백 불 정도이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주택 실사를 하면 거의 모든 주택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협상해서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오퍼 서류에 가격 변동 내용을 추가합니다. 만약 문제가 큰 경우는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지 않아도 어떤 이유로 구매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싶으면 주택 실사 결과의 사소한 문제를 핑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일곱 번째, 주택 가치 평가. 보통 주택 실사 예약과 함께 융자를 제공할 금융기관에 주택 가치 평가도 신청합니다. 금융기관이 고용한 전문가가 가치 평가를 실시하며 비용은 수백 불 정도인데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평가 신청 후 결과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가치가 오프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면 융자 가능액도 달라지므로 차액을 구매자가 부담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다시 협상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타이틀 보장보험 신청. 구입하려는 주택에 대해서 타이틀 회사의 소유권 보장보험 서류를 요청합니다. 타이틀 보장보험이란 구입하려는 주택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혹시 추후에 구입 전에 있었던 문제, 예를 들면 제3자의 일부 소유권 주장, 전 소유자의 주택 수리에 대한 미지급 등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비용은 보통 1,000불 정도이며 역시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아홉 번째, 융자 신청하기. 융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또는 30년입니다. 만약 다운 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 이상이 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택 구매자가 주택 융자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융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연방주택국 융자는 주택 구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의 1.75%에 해당하는 선불 융자 보험료도 한 번에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융자는 보험료가 융자액의 연 0.3%에서 1.15%입니다. 열 번째, 클로징. 클로징이란 구매자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최종 단계로서 집값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클로징하는 날 최종적으로 워크스루라고 하여 중개인과 함께 집 안팎을 둘러보며 만약 판매자가 집 수리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계약 서류에 포함된 주요 가전제품이 남아있는지, 냉난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모든 전기시설이 정상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클로징 비용은 20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융자와 관련된 것이 많고 타이틀 회사에 지불해야 할 서비스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클로징 비용은 보통 주택 매매가의 2%에서 7%로 큰 부담이 됩니다. 융자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융자 관련 비용이 절약되어 클로징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첫 해의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오클라호마는 주택가격의 평균 0.9%이고 미주리는 평균 0.97%입니다. 뉴저지가 평균 2.49%로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사온 미주리 센트리스 카운티의 보유세율은 1.25%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유세는 높아도 주택거래와 관련된 다른 세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보험이란 주택 내외부 자산의 손실, 손상,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사고를 포함합니다. 오클라호마의 경우 중산층 주택이면 3,000불 이하이고 미주리는 2,500불 이하입니다. 오클라호마는 토네이도 때문에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았다면 에스크로라고 하여 구매자의 월납부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3자인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월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납부금에는 융자의 원금과 이자, 융자보험비, 주택보유세, 주택보험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클로징할 때
에스크로 구자에 2개월치 정도의 납부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클로징이 완료되면 중개인으로부터 집열세를 직접 받거나 차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차고의 비밀번호를 받는 경우는 집안의 특정한 장소에서 모든 집열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근교에서 가격이 35만 불인 집을 구입했을 때의 월 납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세인트루이스 근교,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이며 구매자 신용도는 높고 주택 가격은 35만 불, 다운 페이먼트는 3만 5천 불, 따라서 융자액은 31만 5천 불, 고정 이자율 연 2.9%, 현재 이자율이 기록적으로 낮습니다. 융자 기간 30년입니다. 이 경우 원금 및 이자 월 1,311불, 융자 보험비 월 131불, 주택 보유세 월 365불, 주택 보험비 월 167불, 주택 단지 관리비 월 30불이라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이 2,004불입니다. 만약 이 주택을 융자 없이 구입했다면 기본적으로 월 562불을 지출해야 합니다. 클로징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미주리로 이사하는 것을 소개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 서비스 업체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의 경우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 무자격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하다가 누가 다치거나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몇백 불 절약하려다 낭패를 봅니다. 융자를 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까지 융자를 제공한 금기관이 집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서류가 아니라 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법적 용어이며 디드가 집문서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카운티 오피스에 연락하여 집문서가 처리되도록 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카운티 오피스에 연락해야 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집문서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운 페이먼트뿐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이 클 수 있으니 항상 충분한 여유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추가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클로징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 워런티를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홈 워런티는 주택보험과 다른 것이어서 가전제품, 상수도, 전기, 냉난방기 등의 수리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비용은 연 500불에서 600불 정도입니다. 우편물의 경우 USPS에 가입하여 약 30불 정도만 지불하면 특정한 날짜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할 우편물의 사진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